이런 일이 또 있었습니다. 예, 아파트에서 술에 취한 입주민이 다짜고짜 경비원을 발로 차며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는데요. 공개된 당시 영상을 보면 한 입주민이 경비원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오더니 갑자기 경비원의 가슴과 어깨 부분을 세게 발로 차는 등 폭행하고 폭언을 퍼붓는 모습이 담겼습니다. 예, 이 해당 아파트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어떤 아파트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, 자, 박 변호사님, 예. 영상 혹시 보셨습니까? 봤습니다. 예. 그냥 오더니 그냥 발로 뻥 하고 칩니다. 그렇죠. 모든 어떤 폭행 범죄 그래도 그 나름대로의 동기라든지 이유가 있는데요. 그냥 빵 치면서 왜 그랬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났는데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라고 하면서 발길질을 했다라고 합니다. 그게 아마 본인 입주민 입장에서는 동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. 근데 이제 문제가 또 있어요. CCTV가 지금 나왔잖아요. 예. CCTV 엘리베이터를 보니까 엘리베이터가 잘 열려요. 아무 문제가 정상 없어요. 작동되고 있어요. 작동됩니다. 아마 술에 취해서 본인이 착각했거나 하여튼 본인이 오해를 하고 폭행을 했던 걸로 지금 보입니다. 승현님, 예. 어쩌면 좋습니까, 진짜. 제가 이 사건 보고 난 다음에 도대체 이런 사건은 어떻게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되고 이 폭행을 한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형사 제재를 내리는 게 맞는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하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. 그냥 이 가해자의 이 폭행뿐만 아니라 앞뒤의 정황을 경찰은 반드시 확인을 하고 이 상황이 그냥 단순한 음주로 인해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음주로 인한 질병이 있으면 그 질병 때문에 상시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경비원 아저씨가 제 아버지나 제 친구였으면 너무너무 화가 났을 것 같아요. 아니 뭘 잘못했길래. 잘못된 거 없는 사람에 대한 무차별적인 폭행이기 때문에 이런 폭행이 다시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에서 제가 오늘 2번이나 구속영장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주요 참고인 등의 위해의 우려가 있다면 좀 과감하게 영장 신청하고 검찰도 영장 청구하고 법원도 영장 발부하는 게 이 사람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사회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예. 말씀 드리겠습니다. 자, 김 기자, 일단 제가 김 기자한테 먼저 질문하고 소장님한테 여쭤볼게요. 이 해당 경비원 폭행을 당하신 분 70대를 앞둔 어르신이었어요. 예. 네, 그런데도 이 경비원분은 이 폭행으로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. 아마 이른을 바라보는 경비원분께서는 신체적인 상해보다 인격적인 모독감이 더 상처로 남으셨을 것 같은데요. 이 피해 경비원은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나도 내일 모레면 나이가 70인데 아무리 주민이라고 해도 이렇게 당해야 하냐며 그에 대한 스트레스가 매우 컸다고 밝히셨습니다. 자, 소장님 들으신 것처럼 이렇게 고령의 경비원 분이셨기 때문에 전 분명 이랬을 거라고 생각한다. 분명 저희가 매번 사건 반장에서 항상 이런 경우를 다루지만 아무리 술에 만취하고 막 정신이 없었어도 김은배 팀장님 같은 사람이 이러고 있으면 공손해집니다. 그렇죠. 뭐 김은배 팀장님도 그렇고 뭐 만약에 자기 회사의 상사 같은 사람, 예, 자기의 생사여태권을 가지고 있다던가 아니면 그냥 뭐 진짜 큰 개호랑이 이런 존재한테 자기 화풀이를 할 수 있나? 그게 아니라 그냥 뭐 어린이, 약한 여성 아니면은 노인 이런 사람한테 자기 화풀이를 하는 거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뭐 술 취해서 내 실수였다 이런 거 저는 실수라고 보지 않고 이 사람의 평소 때의 인격이나 성격이다라고 보고요. 언제라도 또 똑같은 행동을 약한 사람한테는 할 수 있겠다라는 또 추측이 가능합니다. 자, 그런데요, 이 경찰서에 가서 이 남성, 발길질한 남성을 고소하려고 했는데 결국엔 그 사람의 사과를 이 경비원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. 그 이유가 뭔지 체크포인트 짚어보죠. 잘릴까 봐 합의했다. 소장님. 네. 지금 이 경비원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일터를 잃을 걱정이 돼서 네, 가해자의 사과를 받아들였다. 그 사람이 입주민이 아니었으면 아마 끝까지 나도 합의 안 했을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. 굉장히 마음이 좀 아프네요. 예. 아니, 박 변호사님, 그런데 이게 작년에 그 아파트 경비원 갑질 금지법 이 그렇죠. 개정안이 시행이 되지 않았나요? 이른바 아파트 경비원 갑질금지법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이 2021년에 개정이 됐고 시행이 됐습니다. 어떤 내용이냐면 경비의 업무만 정확하게 하라는 거예요. 주차라든지 뭐 택배 받는다든지 뭐 이런 어떤
그 허드렛 일이라 하죠. 이런 일을 시키지 말라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했을 때는 처벌도 가능하고 시정명령 했는데 안 되면 뭐 벌금이나 과태료도 가능하게 법을 바꿔놨는데 이제 문제가 또 있어요. 이중으로 이 뭐 업체를 통해서 계약하기도 하고요. 경비원이 아닌 관리원을 뽑아가지고 그 관리원들한테 이런 일을 또 시키는 거예요. 아하, 이런. 아파트마다 이런 일을 시키기 위해서 또 법을 바꾸면 거기에 맞게 꼼수 아닌 꼼수를 지금 부리는 상황이 예. 돼서 또다시 또 이 갑질이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. 자, 엘리베이터 안 된다고 패고, 주차 딱지 뗀다고 패고, 차단기 빨리 안 올린다고 패고, 복장이 불량이라고 패고, 요즘같이 더운 날 에어컨 많이 틀어서 관리비 많이 나온다고 패고. 자, 이 해당 기사의 댓글을 보면 말이죠. 이 피해자 경비원분이 고소를 안 해도 저 인간 저거 처벌할 수 있는 방법 없냐 그러십니다. 지금 우리나라 형법에는 반의사 불벌죄라는 게 존재를 하고 반의사 불벌죄 중엔 단순 폭행은 반의사 불벌죄에 있을 때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가 있으면 더 이상 국가 공권력이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는데 제가 머릿속에 생각했던 갑질방지법에 대해서는 갑이을에게 즉 위에 있는 사람이 우리의 보통 서민에게 폭행을 가했을 때는 제가 봤을 때 합의의 유무는 당사자가 양형 참작 사유로 가야지 그 자체가 국가 공영벌권이 애당초 들어갈 수 없도록 만든다면 갑질하는 사람에게는 그 법을 이용해서 더 갑질할 수 있죠. 갑질하고 난 다음에 너 잘릴 수 있으니 합의봐. 이만큼 모순적인 사회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갑질 문화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반의사 불벌죄에 대한 새로운 어떤 고안이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. 두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.